면은 농지법이 있죠. 자, 농지법은요, 일단요, 여러분들이 공법 시간에도 다루죠. 근데 공법 시간에서 다루는 시험 문제하고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시험 문제가 일치하지는 않아요. 예, 중개사법에서 다루는 시험 문제는요, 그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일단요, 농지법은요, 뒤에, 예. 수업해. 정신 차려. 예비군 훈련 갔댔어? 자, 농지법은요, 원래가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경자유전의 원칙이에요. 농지는 누가 가져라? 농사꾼이 가지라는 거예요. 경자유전의 원칙, 저걸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냐면 영세농 보호예요. 누구 보호요? 예, 영세농 보호였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 쓰지 마세요. 왜? 그 영세농 보호를 우리 농지법은 포기했어요, 지금. 뭐 했다고요? 포기했어요. 왜냐? 영세농을 보호하려고 영세농 보호라는 걸 농지법에다가 놓고 여러 가지 제도를 두다 보니까 외국 농산물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그 영세농 갖고는 경쟁할 수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이 과감하게 영세농 보호라고 하는 이 부분을 포기했어요. 그 포기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통작거리 제한이 없어졌어요. 그건 뭐냐면 통작거리라는 건 여러분 농사 지으려면은 내가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그러니까 내가 사는 데서부터 도달할 수 있는 거리에 농지가 있어야 되지. 그래, 그게 통작거리라 그래요. 근데 그거 없앴어요. 왜? 차 끌고 가면 되잖아. 그죠? 대한민국에 반나절 만에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야? 다지 뭐. 다 아닌 곳이 없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거 포기했어요. 그 다음에 농지 소유 상한제도 포기했어요. 과거에는 예를 들면 5만 제곱미터 넘는 농지를 보유할 수 없었어요. 근데 그거 포기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라면 내 논이 우리 집에서 일정 거리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런 거 없다. 그래요. 그리고 내가 농사 지으려면 농토를 요거까지, 그거 넘게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요. 이런 거 과감하게 포기했어요. 그 다음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 가능하도록 했어요. 과거에는 그게 안 됐어요. 왜? 사람들이 땅에 대한 욕심 때문에 개인이 못 갖게 되면 뭐의 이름으로? 법인의 이름으로다가 가져. 그래가지고 법인의 이름으로 농지를 자꾸 보유하게 되니까 그래서 주식회사 형태의 안 됐어. 근데 지금은 주식회사 형태의 영농법인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한 거예요. 영세농 보호보다는 농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게 풀무원 같은데, 그런데 그 주식회사 형태잖아. 그런데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 농지법이야. 단 흔적은 남아있어요. 농지 소유 상한에 대한 흔적. 됐어요? 그 흔적은 뭐냐? 첫 번째 보십시오. 농지 소유 제한. 첫 번째,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이야. 그럴 적엔 1000제곱미터 이하 미만. 이거 이하라고는 하면 틀려. 1000제곱미터 뭐다? 미만이야. 그 다음 여러분들 거기 보면 세대당 1인당. 세대가 뭐요? 아니, 주민등록상 같이 놓여있는 게 세대예요. 주민등록상. 그러니까 처제가 내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와 있어. 그럼 처제가 장인어른한테 증여받았어. 딱 농지 600제곱미터. 그러면 나는 얼마밖에 못 가져? 400을 못 가져. 400보다 적게. 400보다 적게 가져야 돼. 그런 거예요. 그게 세대당 그 말이 지니는 의미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상속농지 있죠. 일단요, 상속농지는요, 이런 거예요. 좀 보십시오. 농지를 상속받았는데 아버지가 있잖아, 분홍이셔가지고서 아주 그냥 시골에서 농사 크게 지으셨어요. 근데 아들놈이 농사꾼이라면 괜찮은데 아들놈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었어.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요. 그러면 일단 그 많은 농지들이 일단은 상속은
되는 거야. 되고 일정 기간 동안에 10,000제곱미터를 넘는 농지는 어떻게 해야 돼? 처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분 못하면 임대라도 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얼마다? 10,000제곱미터 범위야. 상속농지는. 단 조건이 뭐라고요? 상속받은 사람이 상속인이 그러니까 농사꾼이야? 아니야? 아니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농입니다. 8년 이상 경작했어요. 몇 년? 그러다 이제 농사 때려쳤어. 그럼 10,000제곱미터 넘는 농지는 다 처분해야 돼. 단 요때는요 여러분들 세금 면제해줘. 뭐 해줘? 세금 면제해줘. 예, 그래가지고 8년간 하여간에 있을 때는 경작하면은 10,000제곱미터 넘는 농지 처분해라. 그러니까 10,000제곱미터는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원칙 보면 그러니까 내가 농사꾼이면은 제한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예요, 지금은. 됐습니까? 그리고 주식회사 형태 가능이다. 그런 게 적혀 있어요. 그 다음 그러나 포기할래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 있다는 거요. 무슨 원칙? 경자유전의 원칙이야. 그래서 이걸 확인하기 위한 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이요. 뭐라고요? 예, 뭐라고요?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래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경우는 판교에서 어디에서?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좀 주게. 뭐라고요? 판교에서 경공매증 나오면 전화 주게. 저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판결에 의해 농지를 취득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해요. 교환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 시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경매를 통해서 공매를 통해서 매매를 통해서 증여를 통해서 농지를 취득 시에도 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요해요. 그 다음 요거는요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의 문제예요. 이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한다는 거예요. 단 농지 전용 협의 시에는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이게 이 차이점을 이야기해 볼게요. 자, 농지 전용 협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저기에서 이런 거 배웠잖아. 학개론에서 보면 뭐 후보지, 이행지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이게 농지였거든. 대규모 농지인데 이 농지가 이제 국가 개발 사업에 이게 편입이 돼 가지고 이게 이제 주거지로 바뀌는 거야. 뭘로 바뀌어? 그러니까 이 아파트 이제 들었을 거야, 이 농지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게 농지를 쓰여 아파트 쓸 거야.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해? 이건 이제 필요 없어. 그렇다는 거야. 농지전용 협의 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아. 됐어요? 그럼 이건 뭐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 같은 경우는 이거는요, 여러분들 이런 개념이에요. 자, 여기 인가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농지가 이렇게 있었는데 쫙 있는데 요 친구가 요 집에 사는 애가 A라는 친구가 사는데 이 친구가 있잖아요. 거의 머슴 살다시피 했거든요, 이 집에서. 근데 아주 성실근면 그 자체야. 열심히 농사 짓고 뭐 해가지고 애써가지고 이게 요거 농지 자기 거 만들었어. 그런데 이제 나이가 40대 이제 가까워져. 근데 아직 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결혼해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저기 그 뭐야 뭐 우즈베키스탄?
그래서 아가씨를 하나 얻어왔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는 집이 없는 거야. 뭐가 없어? 근데 요 사람네 여기가 요게 텃밭이야. 텃밭. 농지일까요? 아닐까요? 전답과수원은 무조건 농지예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으면. 근데 전답과수원이 아닌 것들 있죠. 3년 이상 경작에 이용되면 농지예요. 3년 이상 뭐에 이용되면? 경작에 이용되면 농지라는 거예요. 얘 농지예요. 뭐라고요? 얘가 농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농지야. 근데 A가 이걸 살려고 해. 농사 지으려고 사는 거야? 여기에 집 지으려고? 집 지으려고 산다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면 농지가 전용되는 거야. 다른 용도로. 그죠? 용도가 바뀌는 거야. 그런데 도시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 집 지으면 뭐야? 펜션이고 별장이고 이런 거고, 얘는 여기다 집 짓는 이유가 이 동네에서 뭐 하려고? 농사 짓기 위해서 집을 짓는 거예요,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농지를 비록 집을 지을 망정 자기는 몰아서 이 동네 농사꾼으로 살기 위해서 나는 집을 짓는 거야. 그래서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망정 뭐다? 내가 농사꾼이라서 다라는 걸 입증. 그게 농지 전용 허가 신고의 문제예요. 뭐라고요? 예. 또는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뭐냐면은 저거 있죠. 어린이 20년 만에 애가 태어났어, 이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어린이 놀이터 만들어 주기로. 애 하나 태어나가지고 걔 때문에 놀이터 만들어 주기로 했어, 이 농지 갖고. 그게 뭐야?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는 거예요. 또는 마을회관을 짓는다. 다 누구를 위한 거야? 이 동네 농사꾼들을 위한 거야. 그럴 적에는 여러분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고개 드셔. 자, 농지 전용 협의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야. 근데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 시에는 필요하다야. 학은 뭐냐? 요건 화로 우리가 하지만 학이야. 학술 연구 목적이야.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해요. 주는 주말 체험 영농시야. 뭐라고요? 예, 주말 체험 영농시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주말 체험 영농시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 이유를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요, 효력 요건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었다 그래가지고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안 하는 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있잖아, 효력하고는 무관하고 이건 뭐냐면 등기 요건에 불과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저 좀 보십시오. 자, 와이프가 700제곱미터의 농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본인이 900제곱미터의 농지를 더 취득하려고 해요.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를 어때요? 넘죠. 그러면 만약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주말 체험 영농시에 필요 없다면, 예? 자, 주말 체험 영농시에도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하죠. 근데 필요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필요 없다면은 이 사람은 900제곱미터니까 일단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시구 읍면장한테 가요. 여러분들 농지법에 다른 거는 다 시군구야.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만큼은 뭐야? 시구 읍면장이야. 그래서 여기에 가가지고서 얘가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잖아. 없다면 가가지고 난 1000제곱미터 미만이니까 이거 농지 나 소유하겠습니다 하면 돼, 안 돼? 이게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등기소 직접 가가지고서 1000제곱미터 미만 농지, 그러니까 등기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나중에 이제 보니까 합산해서 1000 넘었어.
넘었을 때 얘한테 야 너 처음 넘으니까 이거 처분해 라고 하면 얘 처분한다. 그냥 이행강제금 내고서 그냥 갖고 있다. 왜? 등기 요건이 아니니까. 아니 등기 요건이 효력 요건이 어차피 내 거 됐잖아. 그러니까 그냥 버틴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시군면장한테 들려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문제를 사전에 어떻게 본다는 거요. 뭘 봐? 이게 그래가지고서 얘가 시군면장이 처음부터 얘네 것이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미리 확인하고, 그래서 1000제곱미터 미만일 적에만 뭘 띄워줘?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그때서야 비로소 띄워준다는 거요. 됐어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 목적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합산하여 1000제곱미터 농지 이만의 농지라는 것을 어떻게? 시군면장이 뭐 해줬다?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누가 인정해줘? 시군면장이 인정해줬다. 그 뜻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가 아니죠. 농지개발. 그래요. 농지개발 사업에 편입된 것으로서 15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라 할지라도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요한다야. 됐어요? 자, 고개 드십시오. 이 경우는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 요하는 경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농지취득 자격 증명을 낼 적에, 이거 발급받을 때, 영농계획서, 그러니까 농업경영계획서를 같이 내. 뭐를 같이 내? 그런데 요 경우 농지 전용 허가 신고의 경우 이거 농지를 쓸 거야, 농지 쓸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주말 체험 영농이라 그러는데 진짜로 주말 체험 영농 할 거야? 진짜로 할 거야? 아니면은 그냥 땅 사놓는 거야? 안 해, 뭐래? 그리고 이거 학술연구, 그리고 이거 농지개발 사업에 편입된 거 1500제곱미터 미만.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요하지만 농업 경영하고는 상관이, 그래서 요 뒤에 있는 요 4개 전화주게 요거는 농업 경영계획서를 요하지 않는, 이거는 그러니까 얘는 봐요. 여러분들 전부가 다 일단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해요. 그런데 여기 판교 경공매증까지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플러스 농업 경영 계획서까지 내는 건데, 여기는 전화 중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필요로 하지만 농업 경영 계획서는 필요한 것이 아니다야, 전화주게는. 그게 여러분들 거기에 농업경영계획서 보면 뭐라고 돼 있어? 전화주게. 거기에는요, 여러분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요하지만 뭐는 불필요하다? 농업경영계획서는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그 다음, 자, 이게 요하는 거 안다고서 이거 맞추냔 말이야. 아니라는 거야. 요하지 않는 경우까지 같이 기억해야 돼. 원래는 우리가 하나만 알면 맞추잖아, 그죠? 근데 여기는 또 달라. 저기 2개가 구별 안 되면 여러분들, 자, 제일 먼저 있잖아요, 이거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시오. 누가 취득시? 자, 이거 여러분들, 이거 봐봐.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우리가 부동산 거래 신고나 토지 거래 허가 같은 경우에요, 그거는요, A, B 둘이서 이제 매매를 하는데, 여기가 매도인, 여기가 이제 매수인인데, 이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이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든 둘 중 안에 하나가, 그러니까 거래의 일방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적에는 농지취득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고 부동산 거래 신고 필요 없어요, 일방 당사자가. 그런데
이쪽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고 여기는 개인이었어. 이럴 적엔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다, 필요하다? 예? 그래요, 필요하다야. 그거 읽어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농지를 취득시야. 그러니까 뭐냐면 봐봐. 어이, 자, 여기 봐. 여기 개인이야. 여기는 국가야. 그러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예? 필요 없어요, 이건. 그런데 여기가 국가고 여기가 개인일 때는 필요해요.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적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라고 시험에 나오면 OX.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거래의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적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필요 없다. OX. X. 왜냐면 자, 이게 이 두 가지 경우가 1번과 2번 두 가지가 다 뭐냐면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 경우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으나 이 경우는 필요해요. 거기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래의 일반 당사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야, 아니면은 취득하는 자가야? 취득하는 자,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일적에만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틀려. 자, 토지거래허가 시에는요, 거래 당사자, 매수인이든 매도인이든 쌍방 중에 어느 하나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면 토지거래허가가 필요 없어요. 근데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어때? 누가? 취득하는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일 때, 그때만이야. 그 다음 두 번째, 상속농지요. 뭐라고요? 예, 아까 이야기했죠. 저기 아들놈은 서울에서 직장 다니고 있었다고. 아버지 돌아가시면은요, 그러면은 저절로 상속돼. 근데 거기 상속되는데 무슨 거기에 그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해. 그러니까 상속농지는 당연히 농지취득 자격증명 필요 없어. 단 10,000제곱미터 넘으면 어떻게 해야 돼? 넘는 부분을 처분해야 되겠죠. 그것일 뿐이야. 그러나 필요 없는데 문제는 이거야. 여기 봐봐. 유증이요. 유증이 뭐요? 유언으로 증여하는 거잖아. 유언에 의한 증여. 여러분들 증여 시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해 요하지 않아. 상속 시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해 요하지 않아. 그러면 유증은 어떻게 될까라는 문제가 생겨요. 유증은 여러분들 유증하고 증여하고, 일단 증여는 계약이야, 단독행위야? 유증은 단독행위잖아. 그죠? 민법 시간에 그거 배웠죠?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 증여가 계약 아니면 큰일 나. 내 차에 그 뒤트렁크 열면 쓰레기 잔뜩 있거든?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너 다 가져. 단독행위라면 얘가 이제 내 쓰레기 얘가 다 어떻게 해야 돼? 지가 다 가져야 돼, 쓰레기. 그러니까 뭐일 수밖에 없어? 계약. 그죠? 거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계약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유증은 달라요.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유증의 경우는요, 단독행위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거야. 이게요, 상속인에 대한 유증이었다면 상속과 다를 바 없어. 그러니까 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하지 않아. 근데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이었다면 상속이 될 수가 없죠. 증여 취급해. 그러니까 그 얘기는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의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한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요. 여러분들, 증여는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해 요하지 않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은 뭐다? 증여 취급해서. 그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요해. 근데 상속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요해 요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에 대한 유증 시에는 상속 취급해서, 그래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이 필요 없다.
그거야. 여러분들 틀릴 거야 이런 거 맞출 거야. 맞춰주셔야 돼요. 됐어요? 그 다음에 담보농지. 담보농지는요 여러분들 이런 거잖아요. 농협이 돈 빌려주면서 농지 저당 잡아놨어. 그런데 그 돈 못 갚네? 그러면 결국 경매해야 되잖아. 경매하다가 결국 가격이 떨어지면 농협이 들어가서 자기네가 직접 살 수도 있잖아. 그러면 농협은 농사꾼이 아니야. 그래도 된다는 거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담보농지의 경우는 요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아까 봤죠? 농지 전용 허가 신고 시에는 요하나 협의 시에는 그거야. 그 다음에 공유농지 분할. 여러분들 이거 봐봐. 어차피 여기 보십시오. 이 A와 B가 같이 갖고 있었어. 누가? 지들 거야 이미. 이걸 분할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따로 나눈 것 뿐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도 소유자였어. 그러니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별도로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지 거였는데 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걸 외워야 된다는 것 자체가 참 한 거. 됐어요? 그 다음에 법인 합병으로 농지를 취득 시, 그죠? 그 다음에 시효 완성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에 이게 녹지야. 뭐요? 그린벨트야. 뭐라고? 그린벨트인데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하대. 즉 뭐냐? 그린벨트가 해제된 거야. 그럼 이거 농지 아니야? 그린벨트 해제됐다니까 농지를 쓸 거야 아니야 이제?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런데 꼭 그걸 틀리더라고요 사람들이. 저기 보셔. 녹지거든? 그런데 도시계획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어. 그 얘기는 그린벨트 풀렸어 안 풀렸어?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한 거야 그때는. 근데 도시계획 사업에 들어갔어. 그러면 그린벨트 풀렸어. 그러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하지. 당연한 건데 이걸 틀려. 됐어요? 그 다음에 거기다 쓰세요. 초지법상의 초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 임야는 농지 아니다야. 그러니까 농지가 아니니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자, 절 좀 보십시다. 여러분들 임야가 농지 아닌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 이유가 있어. 절 좀 보시오. 여러분들 농지법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거예요? 어떻게 보호하려고 하는 거예요? 돈 많은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농지 다 사버리면, 그죠? 그러면 농사꾼들은 뭐가 돼버려? 소작인으로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오로지 농지는 누가 가져라? 그게 농지법의 취지인데, 문제는 이 농지법을 이렇게만 만들어 놓으면 농사꾼들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농사꾼들을 가난에, 그죠?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제도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서울 사람들이 농지 못 사. 그러면 서울 사람들은 농지 못 사니까 오로지 어디 뭐만 사? 지네 동네에서 서울 땅만 사. 그러니까 서울 땅값은 어떻게 돼? 근데 농지는 지들끼리만 거래하는데 농사 짓는 사람 다 70, 80이야. 농사 지으려고 누가 해? 그러니까 농토는 남아나. 그러니까 누가 살려고 들지도 가격 올라가 안 올라가?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땅값은 팍팍 오르는데 농지는 안 오르니까 오히려 농사꾼들은 땅 갖고 있어도 가격 제값. 그래서 그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 요걸 준 거야. 주말체험 영농이라는 이름으로. 실제로 주말체험이야 아니야. 1000제곱미터 농지를, 미만의 농지를 도시 사람들이 와서 야금야금 사게끔 해준 거야. 그 바람에 농지 가격도 조금씩. 근데 그걸로다가 만족이? 그래서 임야는 농지 아니래. 그러니까 임야는 수십 년 동안 농업 경영에 이용됐다 할지라도
즉 뭐냐, 산비탈에서 배추 심었어. 그래가지고 배추 그냥 어마어마하게 거기서 했어. 그것도 한 30년. 근데 지목이 농지야. 지목이 임야야. 그러면 농지야 아니야. 그 얘기는 이건 도시 사람들이 마음 놓고 와서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임야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죠? 그 밑에 있는 좋은 농지도 덩달아 가격을 상승시키게. 그래서 임야는 농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임야는 형질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농지다, 농지 아니다. 농지 아니다야. 그러니까 그 얘기는 도시 사람들이 와서 살 수 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임야는 농지 아니다야. 자, 고개 드십시오. 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요하지 않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일방 당사자일 때 아니면 매수인일 때, 네, 그거 구별해 주시고요. 두 번째, 상속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없어. 그 다음, 담보농지 필요 없어. 단 유증 시에는, 비상속인에 대한 유증 시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그죠? 근데 상속인에 대한 유증 시에는 그것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꿔요. 거기에는 전용 허가 신고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 농지 전용 협의 시에는 필요 없고, 허가나 신고 시에는 필요하고, 그거 기억해 달라는 거죠. 그 다음, 분할 농지. 농지 취득 자격증 필요하다, 필요 없다? 왜? 원래 지들 거였어. 원래 농지 지들 거였는데 뭐가 또 거기에 필요해? 그러면 지들 거였는데 기왕 소유하고 있는데 너 소유권자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 임야나 초지는 농지다, 아니다? 그린벨트 풀렸어? 그린벨트 안 풀렸어? 그건 도시개발 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풀렸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포함되지 않은, 그거지. 됐어요? 그거 구별해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요하는 경우 외워달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뭐 나오면? 뭐 해달라? 전화주게. 이 중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거요? 그거요. 그러면 농지증 어디 가서 떼어? 시급운명, 발급일 4일이요. 며칠? 거기요. 70페이지 맨 밑에 발급일 며칠이야? 4일이야. 4일. 됐어요? 단 영농계획서, 농업경영계획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는 며칠? 2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말 체험 영농 있죠? 이거 농지 살 적에 이거 농지 취득 자격증이 이틀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어요. 며칠? 2일. 예. 왜? 농업경영계획서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그것이 일단은 농지법 기본이야.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추가된다면 이런 거예요. 자, 농지 전세권 설정된다, 안 된다? 정답입니다. 전세 안 돼. 임대차 된다, 안 된다? 돼. 전세권은 설정 안 돼. 근데 임대차는 돼요. 단 최단 기간 몇 년? 3년. 정답입니다. 자, 고개 드십시오. 여러분들, 상가 건물 임대차 최단 기간 몇 년? 1년. 주택 임대차 최단 기간 몇 년? 2년. 농지 최단 기간 몇 년? 3년이야. 그리고 이거는요,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해요. 뭘 원칙으로? 왜 그럴까요? 다 구두로 하거든. 야, 내 땅, 내가 좀 네 거 경작해가지고서 너 얼마 줄게 하는 게 다 구두로 해서,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무조건 무슨 계약이라고 법에 써놨어?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야. 됐어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기에 준용해요. 기본적으로. 여기까지 됐어요? 자, 전세권 설정 돼, 안 돼? 근데 임대차는
최단 기간은 몇 년? 계약할 때는 반드시 구두 아니면 서면 계약 원칙이야. 됐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위탁 경영 된다 안 된다? 농지 위탁 경영 가능해요. 뭐가 가능? 위탁 경영 가능한데 위탁 경영 나오면 이거요. 3개월이 답이야. 자, 해외로 6개월 이상 갔을 때 위탁 경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시험에. 6개월이야 3개월이야? 예, 6개월 아니야. 3개월이야. 고민하지 마. 여러분들 우리나라의 농산물은 3개월이면 경작 끝나. 몇 개월이면? 경작 기간이 제일 긴 거는 벼야, 벼. 벼도 있잖아. 강원도 저기 있죠. 전방. 전 양구에서 군대 생활했는데 거기에서는 벼 키우는데 딱 100일 걸려요. 100일. 벼도 100일이면 커요. 신기하죠? 예. 왜냐면 100일 지나면 거기는 이미 설이 내려도 안 돼. 그냥 딱 100일이면 딱 끝나요. 그러니까 저기가 달라. 상품이 좀 다르죠. 맛있어. 그 쌀. 강원도 쌀. 예. 그러니까 원래 그 벼라는 게 아열대성 생물이거든요. 식물이거든요. 근데 그 북한 개선을 갖다가 깨뜨린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벼를 갖고 끌고 올라오고 하다가 그걸 갖다가 저 시베리아까지 끌고 간 거 아니야, 우리는. 만주벌판에 가서 벼 농사했어요. 거기까지 가서. 북한 개선을 완전 무너뜨린 거야, 벼에 대한 북한 개선을. 그걸로 굳혔냐고. 어디야, 거기. 우즈베키스탄 그쪽 동네. 거기로도 고려인들, 글로 이주하면서 거기 가서 벼 심었잖아, 다. 그 혹독한 곳에. 하여간 대단한 사람들이야, 벼가. 쌀에 대한 그 집념 있는 사람들이지. 그래도 하여간에 해외에 갈 적에 위탁 경영 시킬 적에 병원 갈 적에 위탁 경영 시킬 때 몇 개월? 3개월이야. 3개월. 6개월 하면 틀려요. 그거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농지는요, 여러분들. 예, 농지는요, 이행강제금 20%요. 얼마요? 20%니까 여러분들 몇 번만 내면 다 내. 5번이면 다 내. 됐어요? 매년 20%씩 이행강제금 나와. 그건 무슨 이행강제금이면, 농지를 보유할 수 없는 사람이 보유하고 있을 때, 그때 이행강제금이 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0%예요. 그러니까 몇 번이면? 예, 근데 요게 토지거래허가에서는 이행강제금이 어떻게 될까요? 토지거래허가에서는 10% 이내야. 됐어요? 단 10%인데 요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외우라 그랬잖아. 뭐 외우라 그랬어? 변부터 썼네. 방인병이다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뭐라고요? 그래서 방치는 10, 임대는 그래요. 그리고 변경은 안 떠올라요? 몇 페이지냐면 65페이지 한번 보세요. 토지거래허가 있죠? 거기 7번 제재 있죠? 그 이행강제금 보세요. 얼마야? 100분의 10이죠. 그죠? 그래서 1번 방치한 경우, 그 다음에 임대한 경우, 그죠? 그 다음에 변경한 경우. 고개 드셔. 방임병. 방치는 몇 프로? 그 다음에 임대는, 그리고 변경은,
그래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의 경우 토지거래를 갖다가 하던 그 지역에서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그때는 여러분들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 범위? 10%. 근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했을 시에 그 농지를 처분하지 않고 그냥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 이행강제금이 몇 프로? 20%. 그러면 이행강제금이 이 두 가지에만 있나요? 하나 더 있나요? 또 있어요. 명의신탁. 명의신탁 뭐냐면 이거 신탁자가 자기 이름으로 갖고 있는 거야?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어? 그래요. 남의 이름으로 갖고 있거나 아니면 장기 미등기자. 그때 이행강제금 나와. 근데 이거는요, 처음에 과징금 먼저 때려요. 과징금을 30% 때리고요. 이거 외에 첫 해에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나와요. 처음에는 얼마?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20%. 다시요. 토지거래가 저기 이용 목적대로 이용 안 하게 되면 몇 프로? 10%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임병. 그래서 방, 임, 병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농지 자격 없는 사람이 갖고 있을 적에 이행강제금 얼마? 20%. 그 다음에 장기 미등기 또 아니면은 그 저기 명의신탁자 그거 얼마? 일단 과징금 그리고 이행강제금으로 처음엔 예? 나머진 한번 찾아볼까요? 명의신탁 73페이지 73페이지 찾았어요? 제재 봐요. 3번 제재 찾았어요? 거기 처음에 과징금 얼마 때려? 됐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첫 해는? 그리고부터 그래요. 요 첫 해 10% 요건 누구랑 같아? 토지거래허가. 이후 20% 요건 누구랑 같아? 예? 농지. 그죠? 예, 농지법. 됐어요? 예, 요 세 가지가 구별 안 되면 계속 들려. 그냥 어디서 뭐고 어디서 뭐고. 구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틀릴 거예요? 이제 안 틀릴 거야, 이런 거. 자,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들하고 제가 농지법 정리했어요. 중개사법의 농지법은요, 여러분들 이런 범위에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야. 지금 어려워 보니까 별거 아니야. 이게 다야. 그래도 여러분들 이 동네는 사실 틀리면 이상한 사람들이야. 너무 쉽게 나오는데. 자, 잠깐 쉬고요. 우리 명의신탁 하도록 하겠습니다.